환자분들에 따라서는 막 이런 걸 없애겠다고 빡빡 문질러서 닦거나 뭐 화장솜으로 문지르거나 각질 제거제 써가지고 막 이렇게 많이 문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가장 중요한 건 안녕하세요. 올바른 피부생활 올리브 피부과 원장 조재영입니다. 오늘은 여드름 지나고 나서 이제 홍반이라든지 흔적이 남아 있어서 또 이제 파인 흉터 같은 것들이 걱정이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물론 이 염증이 크게 생기면은 흉터가 좀 남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드름은 피지선하고 이게 호르몬의 관계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은 남성 호르몬이 증가되게 되고, 이 증가된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피지선을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 피지선에서 피지가 쌓이게 되고 이거의 염증이 만드는 게 이제 여드름의 이제 일련의 과정인데, 이 호르몬이 피지선을 자극을 안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좀 피곤하고 그래도 좀 수척해지긴 하지만은 여드름은 안 나는 거죠. 그거는 사실 개인차가 굉장히 큽니다. 나는 뭐 평생 여드름 안 났는데 너는 왜 그 정도로 여드름 나? 하는 거는 사실 개인차를 무시하는 거예요. 사실 레이저는 여드름 안 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요, 여드름에 의해서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키고 피부를 좀 안정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셔야지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드름을 안 나게 하는 레이저 치료는 사실 없어요. 왜냐면은 호르몬과 피지선의 상호관계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피부의 특성에 따라서 흉터가 좀 잘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염증이 지나가면 파인 흉터라든지 변형된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데, 여성분들이 신경 많이 쓰이는 부분들은 홍반이에요. 이게 울긋불긋하게 얼굴에 자국들이 남게 되는데, 그건 사실은 정상적인 피부의 치료 과정이에요. 그 부분에 염증이 계속 반복되지만 않는다는 전제하에 놔두면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쓸리거나 다쳐도 빨개지잖아요. 빨개진 게 계속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처럼, 피부가 상처를 입게 되면은 이 부분을 복구하기 위해서 혈관을 끌어오거든요. 새로운 혈관들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영양분이나 이런 것들을 옮겨가지고 고치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좀 붉게 보이는 것들이고,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근데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짧을 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개월 이상 진행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혈관이 이제 염증이 아주 심했던 경우들은 좀 늘어나 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서 사실 그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여드름 홍반성 흉터들은 화장을 해도 붉은기가 잘 안 가려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수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고, 여드름 같은 경우는 붉은 기운이 있을 때 레이저 치수를 하면은요, 흉터가 좀 덜 생겨요. 이 혈관을 막 형성을 할 때 거기다 레이저로 자극을 살짝 주게 되면은 붉은기도 좀 빨리 없어지지만은 그 자극에 의해서 콜라겐 합성이라든지 이런 합성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붉은기가 있을 때 레이저를 살짝 해주게 되면은 붉은 홍반도 빨리 없어지면서 흉터도 좀 덜 생기게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한두 개 때문에 하고 싶다라고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건 시간 지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뭐 몇 개 없는 것들은 시간 지나면 없어지겠거니 하고, 붉은 상처가 생겼다는 거는 피부가 되게 새살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게 빨가니까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예민하겠죠. 그리고 외부 자극으로부터도 굉장히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크림이라든지 보습제를 철저히 발라주는 게 좋고, 환자분들에 따라서는 막 이런 걸 없애겠다고 빡빡 문질러서 닦거나 뭐 화장솜으로 문지르거나 각질 제거제 써가지고 막 이렇게 많이 문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거 자체가 자극이 되고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 홍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오래 유지하게끔 만드는 거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을 주는 행동들은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가장 중요한 건 보습이에요. 피부 자체를 회복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촉촉한 상태로 항상 유지시키게 만들어줘야 되고, 때를 밀거나 자극을 주거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피하시고 하시면은 조금씩 돌아올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신체가 회복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잠입니다. 좀 많이 주무시면은 신진대사라든지 신체 자체의 회복 능력에 따라서 여드름 발생 빈도도 기본적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피부도 조금 더 빨리 회복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좀 덜 나게 하고 싶다 하면은 먹는 약을 좀, 피지억제제 같은 것들을 먹는 약을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먹는 약을 쓰는 기간에는 괜찮다가 또 이제 먹는 약을 끊게 되면 또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레이저랑 이러한 먹는 약들을 좀 같이 사용을 해가지고 피부를 좀 안정화시켜주고 먹는 약을 좀 줄여서 끊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염증이 좀 심하다 싶으면 결국 병원 오셔야 돼요. 그거는요.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고 안에서 염증이 유발되는 물질들을 빨리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흉터가 조금이라도 덜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팩 같은 경우들도 이제 보습 작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포함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항산화제라든지 뭐 비타민 C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색소 침착 생성을 조금 낮춰주기도 하고 피부를 좀 안정화시켜주기도 하고 염증 반응을 좀 가라앉혀주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가끔 이제 팩을 하고 알레르기가 더 생겨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팩에 여드름 유발 물질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오늘은 여드름 홍반을 집에서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손을 자꾸 대지 않는 게, 그러니까 자극을 주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지켜보면은 대부분의 홍반이라든지 염증이 적었을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소실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습이라든지 수면이라든지 이런 거 신경 쓰시면서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